나는 사실 다운받을 때는 그거를 몰랐는데 담당 경찰이 이런 거 보면은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데 알았던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유도 질문을 한단 말이죠. 안녕하세요. 13년차 형사 전문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청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특히 아청법 중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다운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본 영상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맞는지 확인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법 규정을 살펴보면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서 성행위를 하거나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다른 성적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 발육 상태, 영상물의 제작 경위나 출처, 등장인물의 신원에 대해서 주어진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동 청소년임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 사안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교복이나 학교 체육복 유사한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옷의 일부만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교복인지 학교 체육복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고 얼굴이 가려져 있어서 아동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가 없고 파일명이나 게시된 정보에도 신원과 관련된 정보가 없고 동영상 안에서의 대화 내용에서도 아동 청소년임을 유추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처벌 기준을 살펴볼 텐데요. 청소년 성보호법에서는 시청, 구입, 소지한 경우 징역 1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구입한 경우, 구입해서 시청한 경우, 구입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소지를 한 경우에는 형량이 다르게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형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징역 10월에서 2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실제 판례 사례를 살펴보면 자백을 하고 있고 초범인 경우에 링크에 접속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 징역 6월이나 10월 정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소지하고 있던 것도 처벌을 받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예전에 소지하고 있던 것들도 법 시행 일자에 포함이 된다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메가 사이트나 트위터, 토렌토 등에서 시청하고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시청을 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고 다운로드 받아서 소지를 한 경우에만 처벌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단순히 시청을 한 경우에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트에 상관없이 시청을 하신 경우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촉법 소년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촉법 소년의 경우에는 보호 처분을 받고 있고 형법상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삭제하면 가중 처벌을 받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되면 휴대폰, 노트북, 데스크탑을 포렌식을 하여 데이터 복원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내가 언제 다운로드를 받았는지 또 언제 삭제를 했는지 내가 그 데이터에 언제 접근을 했는지 등이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삭제를 한 경우에 가중처벌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고 해서 가중처벌을 받을 염려가 없는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범행에 대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어려운 경우들도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나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내가 수사기관에 가서 어떻게 진술할지를 상의한 후에 조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직장이나 주변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유죄가 선고된다 해도 외부에 공개가 되거나 주변인들에게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죄가 선고되면서 공개, 고지 명령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에는 공개되거나 통지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재범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공개, 고지 명령을 면제해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면서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잘 소명하시면 공개, 고지 명령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적발 시에는 얼마 후에 연락이 오는지, 또 위장 수사일 가능성은 없는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적발 시에 얼마 후에 연락이 오는지는 수사기관의 일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보호법에서는 위장 수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또는 광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했을 때 위장 수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 준비 없이 나가서 진술하시게 되면 나에게 불리한 진술인지도 모르고 그냥 진술하고 돌아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진술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어떻게 진술할지를 논의하셔서 변호사 동석하에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혼자 가서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그 영상물에 나온 등장인물이 이제 아동 청소년인지도 중요하고, 내가 아동 청소년인지 인식하고서도 다운을 받았다든지 그런 게 입증이 돼야 처벌을 받는 건데, 나는 사실 다운 받을 때는 그거를 몰랐는데, 그래서 수사기관에 나가서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담당 경찰이 이런 거 보면은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데 알았던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유도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다운 받을 때 몰랐으면 계속해서 일관되게 아니에요, 전 몰랐습니다 라고 진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경찰이 유도 질문을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대답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조서에 남아서 나중에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알 수도 있었는데 또는 알았는데 다운을 받았다, 따라서 죄가 인정된다, 뭐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지, 또 이제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그런 질문이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내가 인식했던 내용만을 일관되게 계속 진술을 하셔라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의뢰인이 왔어요. 네. 저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임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것 중에 그냥 성인물인 줄 알고 다운을 받았는데 보니까 아동 청소년인 것 같아가지고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드러나가지고 수사 대상이 된 거죠. 자기는 사실은 다운 받을 땐 몰랐고 나중에 보니까 아동 청소년인 것 같아서 더 보지 않고 삭제를 했다. 그런데도 내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판례 사안 중에 피고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 사람 컴퓨터를 포렌식을 해서 복원을 해보니까 이제 다운받은 영상이 나온 거죠. 아청물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했고 실제로 복원을 해서 날짜가 확인이 됐는데 그 날짜가 수사기관이 이 사람 컴퓨터를 들춰본 그 날짜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이거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파일에 접근해서 시청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다운받을 땐 몰랐는데 나중에 이런 점 때문에 좀 의심스러워가지고 삭제를 바로 했다라고 일관되게 잘 진술하시면 혐의를 벗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상담을 해드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진술을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진 과정을 듣고 관련 판례나 사례들을 설명드리면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사기관에 나가서 조사를 받으실 때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일관되게 다운받았을 때는 아동 청소년인지 몰랐고 그 이후에 발견을 해서 이때 삭제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당연히 파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시고, 조사를 받다 보면 또 경찰이 뭔가 유인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관되게 계속 진술을 하셔야 된다. 그 부분이 너무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고 걱정이 되시면 변호사가 동석하에 조사를 받으실 수도 있고, 조사 다 마친 후에 조사 받은 내용을 서류로 받아서 내가 말한 내용대로 적혀져 있는지를 또 같이 살펴보면서 잘못된 내용들, 내가 진술했는데 적히지 않은 거, 내가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혀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수정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오늘은 아청법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